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입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북대병원 윤현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대병원 윤현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말이 있는 걸까요? 갑상선은 우리 목 앞에 아래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인체의 신진 대사에 관여하는데요. 즉, 이 신체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돼서 대사량이 증가해서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너무 적게 분비되면 대사량이 감소해서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보일러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갑상선 암의 발생률 어느 정도인가요? 갑상선 암 발생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갑상선 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갑상선의 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반절, 50%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그 혹 중에 대부분은 양성종양, 괜찮은 혹이고요. 그 중에 5%만이 갑상선 암, 악성종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가 갑상선 암이라서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갑상선 암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갑상선 암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분들이 2만 9천 명이나 되고요. 갑상선 암이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려 50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상선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게 갑상선 암의 원인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목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들어보셨죠? 그런 방사능 피폭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상선 암의 발생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상선에 양성 종양이 있다든지 비만인 경우에 갑상선 암의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유전이 관계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갑상선 암에서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약 5%가 되겠고요. 유전에 관계돼서 가족분들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진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증상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갑상선 암의 증상 어떤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 환자들이 증상이 따로 없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많은 환자분들이 피곤해서 혹은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 그런 증상이 있다던데 해서 우연히 병원을 갔다가 다행스럽게도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암은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갑상선 종양이 있었던 분들은 갑자기 종양이 커지거나 아니면 딱딱해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임파선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갑상선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평소에 내가 목 부위를 좀 만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렇죠. 자가 진단법도 있나요? 목에 어디를 만져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갑상선이 목 앞 아래쪽에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근육 속에 기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갑상선이 어느 정도 커지거나 혹이 심하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만져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본인의 목에 관심을 가지고 갑상선이 있는 부위를 살펴보고 만져보거나 해서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말씀이 아까 5%는 악성 종양, 암이라고 하셨고요.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양성 종양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네. 제가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반절이 양성종양이 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다행인 점은 양성종양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셔도 되는데 양성종양이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양성종양이더라도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에탄올을 주입하거나 고주파라는 걸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양성종양 중에서 4cm, 5cm 이상 크기가 큰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밖에서 툭 튀어나와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목을 압박하는 증상, 목소리가 쉬거나 무엇을 삼킬 때 걸리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갑상선암은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로 계속 갑상선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상선 암을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상선 암을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O 아닐까요? 오, 네. 네, 오답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혈액검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을 보는 거지 갑상선 암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상선 암은 신체 진찰이나 초음파에서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을 때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세침 흡인 세포 검사로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총조직 검사라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갑상선 이제 암 진단 받은 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갑상선 암을 포함한 모든 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아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네. 했는데 암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비 모양의 한쪽 날개를 띠는 반절만 제거하는 갑상선 옆 절제술이나 나비 전체를 제거하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상선을 전체 절제하신 분들 중에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재발 전이가 되지 말라고 수술 후에 방사성 요드 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네. 그 반절이나 전체를 떼어내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혹만 떼어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네. 질문인데요. 암이 있으니까 고기만 띄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갑상선 암이 유두암입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혹만 띄는 것은 표준치료법은 아니고요. 암이 있는 쪽에 갑상선 반절은 최소한 띄셔야 되고 암이 양쪽에 있거나 암이 갑상선 밖으로 삐져나왔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갑상선을 전체를 절제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그 나비 모양의 갑상선 중에 나비 몸통 가운데를 협부라고 하는데 그 협부에만 혹이 있고 초기인 경우에는 그 협부만 절제하는 협부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혹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 역시 굉장히 또 중요한 네. 질문이신데요. 갑상선암이 워낙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높고 천천히 자라는 착한 암이다 보니 환자분들이 바로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수술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아까 말씀드린 유두암인데 유두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이지만 저희 의사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한테 암에 꼭 걸려야 된다면 갑상선암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거의 일반인에 가까운 정도로 예후가 좋은데 한 가지 갑상선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미분화암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그 미분화암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에 하나로 진단받으면 3개월 이상 생존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유두암이 굉장히 생존율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두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미분화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경우죠. 따라서 갑상선 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갑상선 암은 진단되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단지 환자분이 고령이면서 암 크기가 1cm가 안 되고 갑상선 주변에 있는 중요한 기관인 기도나 식도나 신경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혹의 변화가 있는지 감시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적극적 감시는 현재 표준은 6개월에 한 번 초음파를 하고 2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으면 1년에 한 번 추적 관찰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혹 크기가 2mm 이상 증가하면 수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갑상선 전체를 이제 절개하는 그 수술 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갑상선을 전체 절제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단, 갑상선을 전체 절제하지 않고 반절만 절제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반절이 기능을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 갑상선 반절제를 하신 경우에도 갑상선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10에서 20%에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추적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 임신 중에 호르몬 약을 복용한다. 이게 좀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모유 수유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는 건지 괜찮은 건가요? 네. 갑상선 암에 걸리는 분들 중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면서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해로운 일이 아니고요. 단지 더 잘 아셔야 될 것은 임신을 하시면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오히려 드시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용량을 더 높여서 많이 드셔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선 요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요드 치료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임신을 해야 된다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그 약을 복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걱정스러웠을 것 같은데 참 다행이네요. 네. 갑상선암 원인부터 진단, 수술 방법까지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쭉 살펴봤는데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수술 후에 크게 주의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김, 미역, 다시마, 해산물과 같은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네. 그런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된다, O, 안 된다, X. 뭘까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에 관여하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먹으면 안 된다. 오늘은 빵점이십니다. 갑상선암 네. 환자분들은 김, 미역, 다시마, 해산물 같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기능이 정상이기 때문에 김, 미역, 다시마, 해산물과 같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도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홍삼이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드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과량만 아니면 드셔도 됩니다. 단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만 전문의와 상의해서 식단을 잘 짜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두 번째 시간, 전북대병원 윤현조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갑상선 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분들이 저희 외래 진료를 볼 때 갑상선 암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굉장히 당황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지금까지 암만 보고 바쁘게 사셨으면 잠깐 쉬시면서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고 생존율이 좋은데요. 하지만 갑상선암도 암이다 보니 재발이나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교수님이 해주셨던 갑상선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갑상선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였고요.
지금까지 전북대병원 윤현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암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